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장성군의 임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6분이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재진 부의장, 이태신 의원, 김혜식 의원, 오원석 의원, 신민석 의원, 김미순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6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답변 후에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제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고재진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석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사는 풍요로운 부자 농촌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객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집중호우와 태풍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한 분 한 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 현안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아열대 작물 시증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아열대 작물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배됨에 따라 전략적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립아열대 작물 시증센터 유치는 LOC 장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초기지이자 미래성장, 신성장 동력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이며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립아열대 작물 집중센터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합한 작물 선정 및 보급과 지역 특화와 신소득 작물의 산업화를 위한 가공, 관광, 체험 등을 연계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백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 주기로 하는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은 국내 물론 해외여행자에게 있어 참고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2020년 한국 관광 100선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수도권이 26개소, 강원권 13개소, 충청권 10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9개소, 전라권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만 습지, 여수 엑스포공원, 담양 중록원, 곡성 기차마을, 강진 가우도, 보성 녹차밭, 해남 미운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성호 수변길, 백만 관광시대를 항룡강 꽃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피람서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백양사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봐야 할 관광 백서는 평가 기준이 있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선정된 관광지는 여수 박람회, 정리하겠습니다. 여행 박람회, 홍보여행, 지도 및 기념품 배포 등 관광사업에 있어서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광명소 백서를 선정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비교 분석을 잘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관광코스 조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활성화되면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즐길거리를 다양한 개별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언론 홍보와 SNS 등 전략적인 홍보로 인근 광주광역시 등 근접 도시 관광 인구를 유입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전북 선유도와 인근 담양군의 경우 전기 바이크,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자전거 도로가 항룡강 내 10km가 조성되어 있고 항룡강 꽃길, 피람서원, 장성호 수변길 등을 연계한다면 전국 최고의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이 있는지 문화관광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등 농업 기반 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 현황을 비교해 보면 흙수로 구조와 물 사업은 꾸준히 추진하여 용수로 등의 피해를 경미한 반면 배수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사실상 농경지 배수로 준설 및 지작목 제거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 농경지 배수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 부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수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다사다난하였지만 장성 발전에 노력하고 끊임없이 진행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과 서로 소통하여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과 더욱 협력하여 매력있는 장석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만창성 국민 여러분, 의회를 의다운 의회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임동석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LOCT 장성군 미래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두석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 이태신 의원 정민 인사드립니다. 2020년의 지구는 암울한 세계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사 속에서 우리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기요. 세계 인류 중
4천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300여만 명의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인류 대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세계 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있고 역사, 사회, 문화의 전반적 인간 사회생활을 전면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적정으로 하는 위기는 곧 기회이다라는 명언이 5천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부응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상생마취를 이끌듯 서로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가면서 10년 뒤 100년 후의 장성 발전과 먹거리 재생산을 위하여 집행부와 허심탄회한 토론과 결론을 통하여 보다 더 나은 장성군의 군정 동반자가 되어 5만 장성 국민이 행복한 시대 1천여 공직자가 창의적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기부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협심하여 서로가 상생하여 걸어갑시다. 군정 질문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유수석 군수께서 최대 군정 역점 사업으로 장성 황룡강 국가초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대진 황룡강을 생태 관광 명소로 만들어 연 인원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향후 국가증원으로 조성한다는 아주 커다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지방정원을 신청해서 2019년, 2020년 지방정원을 등록하여 2022년에는 국가정원 등록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들어서 우후 죽순처럼 사업을 추진하겠느라고 나서자 산림청 해당 부서에서 엄격한 지침과 법률안 제정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정원을 등록해서 2025년 안으로 국가정원 등록을 등록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천만 92헥타르에 다다르는 2014년 전국 최초로 국가정원을 등록하여 지정된 바 있고 울산 태화강이 2015년도 지방정원 등록에 하여 2018년 국가정원으로 두 번째 등록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6년대는 강원도 영월군, 충북 대안군, 2017년대는 부안군, 담양군, 2018년에는 장성군, 보은군, 음성군, 청성군, 하동군, 2019년대는 하순과 제주도 등지에서 9개의 시군에서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고자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제방사항들이 심의를 거쳐야만 통과가 될 수 있다고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장성군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지방정원 사업이 과연 우리 국민이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에 우리 군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4일) 날 장성황룡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억 6,400만 원이라는 용역비로 사업 모델 구상, 경제성, 타당성 검토로 등등으로 용역 결과물을 보고해 있는 바 있습니다.
국가정원 자문위원단 7명으로부터 질의응답과 정책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종 영역 결과 보고서에 대한 군수님 및 분석과 판단, 정책 결정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자문위원단의 평가 분석 판단은 그때 당시 무엇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도 예산이고 두 번째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 상태와 예산 재정 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작전에도 심히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순천만 및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까지 과정과 재원 확보 방안 등 국가정원으로 등록될 수 있기까지의 모든 로드맵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회 요구자료에 의하면 황룡강 축제사업 관련 사업이 15억 3,300만 원, 이거 3년간 사업입니다. 황룡강 국가정원 준비 등 시설물, 지상물 설치 등 25개 사업에 377억 3,900여만 원, 2018년도부터 2020년간 3년간 소요된 예산이며 이에 향후 계획 중인 예산이 당장 들어가야 할 예산 사업이 24억 원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합시켜 이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2010년, 2020년 이상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 장성군에 큰 피해를 주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바 있습니다. 특히 황룡강에도 그동안 수백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상물, 시설물 등 사업을 하려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재해와 손실을 입었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댐수위 조절과 방류 문제 등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군의 대책과 방안을 먼저 수행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도 우리 장성군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황룡강 치수의 생태환경 보존과 시설물, 지상물 설치 등 향후 100년 용역 결과가 저는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지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지방 분권화 시대의 실질적인 재정 국가화와 지방의 독립성, 의회법 제정,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등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 제도가 완숙 단계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본면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우리 의원들께서 자질 문제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이 주요원이라 본면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자각과 대역학성의 반성, 새로운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례안 시행 여부가 불투명 가운데서도 시범시행으로 장성읍 주민자치회가 지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령 더불어 법률개정으로서 시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란 읍면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현안 및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스스로 논의 및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활동입니다.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이 지역 현안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를테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 역할이
자문 역할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행정 권한을 위탁받아서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 등 직접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마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 역량과 책임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행의지가 높은 주민들 중심으로 조직 구성이 필요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수께서는 결의안이 제정된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 예사 보정 등등 결의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민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장성군 주민자치의 로드맵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노림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의 경우 연도 28억 2,200만원, 당진의 경우에 9억 8,900만원으로 우리 분청, 거청 11개 읍면별 예산 총액가 5억 3,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비교해볼 때 주민자치의 지원에 대한 우리 군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는 면이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장성군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주민참여 본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본예산 총액이 4,020억입니다. 2020년 본예산 총액 4,160억 중 51억 8,100만 원이고 본예산 대비 주민참여 예산 반영 비율이 2017년도에서 2020년도, 2017년도에는 1.5%, 2018년에는 1.7%, 2019년도는 1.6%, 2020년도는 1.2%에 불과합니다. 읍면별 주민참여 예산 편성이란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19년도에는 248개 사업에 64억 2,500만 원, 2020년도는 202개 사업 중에서 51억 8,1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군이 주민참여 예산 편성액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참여 자치제도가 참여예산 제도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소한 로드맵을 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이에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과 반영, 주민참여에는 실질적인 실천적 방안과 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우리 행정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오늘 이 공정질문 자리에서는 다 할 수가 없었으므로 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1번부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15번 15개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주 소상하게 장성군 정책의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위기는
기후 변화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의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집중폭우와 강풍으로 우리 지역을 강타하여 큰 피해가 속출되면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으며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로 우리의 삶 패턴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도 고달픈 삶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동행하며 애써주신 임동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장성 발전을 위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관광산업으로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관광시대는 소규모 비대면 관광 중심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요즘 지방자치의 관광은 스마트 관광입니다. 스마트 관광은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 요하며 호텔, 관광지, 교통, 음식을 결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만드는 추세입니다. 스마트 관광의 핵심을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핵심 인프라 결합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 창출을,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온라인 리뷰와 마케팅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운영 체계를 가지자는 스마트 관광입니다. 본의원은 무엇보다 장성형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에 사업 계획 수립 영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앞에서 말한 스마트 관광과 더불어 요즘 관광객은 TV 방송 언론 매체를 통해 먹거리 조성 골목식당 맛집 투어가 인기입니다. 우리 군 또한 먹거리,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삼초요리, 닭숯불구이, 황금밥상, 미랍단지의 장음식 추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방문객에게 추천할 대표 먹거리가 정립되지 않는 부분은 행정에서 더 집중 관리가 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성하면 대표 음식은 이것이고 맛집은 이곳이야 할 정도로 행정에서 집중 투자와 장식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당에 계신 사장님들은 메뉴 개발, 고객 서비스, 다시 찾을 수 있는 맛집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장성 음식 문화 정립을 위한 우리 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장성호 제방 밑으로 미락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장성호 출렁다리와 수변길 조성으로 관광객 수요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흔히 인근 지역 담양군은 먹거리 조성이 잘 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반면에 우리 군은 담양군에 비해 뭔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의견과 또 다른 제2의 미락단지 조성 필요성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계획 공모에 있어 우리 군 유네스코 피감서원이 선정이 됐다는 것에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피람서원 선비문화센터 조성, 풍룡시장 선비 공방 조성, 특령산 선비 명상관
조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소개는 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 대상지가 분산이 되어 예산의 집중과 관광객의 편의 등을 비교하였을 경우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피랑서원 주변을 중심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특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근 문중 소유의 정례당은 연려공유시에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문중 소유인 관계로 관리가 매우 소홀하여 미관을 펼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관리 대책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파크골프장은 문화센터 부지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으로 부지가 편입이 되면서 새로운 파크골프장 조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은 2019년도에 10억 원으로 항룡강 부지에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하는 18홀인데 현재는 9홀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공식화는 아니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요구했던 장성의 관광리 고려시내트와 세민의 저수지 부근에 제2의 파크골프장 27홀 기반 조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토 결과에 대해 조성은 가능하는지, 이에 대해 문화관광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의 소상공인 업체는 2,960개소로 그중 영세 사업자 상기는 약 1,000개의 업체로 해당이 됩니다. 토탈 상공인의 지원 예산은 53억 원인데 3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영세업소는 한 1,000개 업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에서 4억 원 지원이 하고 있는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우리 군 영세 상인의 막대한 경제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금년도 영세업소 지원 예산은 4억 원 정도로 농업인 지원 예산의 458억 원과에 비교하여 볼 때 약 0.9%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인은 한 10,000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영세 상인의 지원액이 너무 적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영세 상인을 위한 지원 예산을 10% 이상 예산을 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이에 따른 장성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의 현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녹록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살만하는 장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희망길에 저부터 앞장서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의정 활동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동석 부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 사는 부자농촌 LOCT 장성건설을 위해 정열을 쏟고 계신 유두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석 의원입니다. 뜻깊은 군정기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태풍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견디고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기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 우리 군은 350억 원 전액 국비로 건립하게 될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를 유치하는 큰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부자농촌 장성으로 거듭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 역점 성장 전략 산업으로 피람서원 세계화 육성 사업이 선정되어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피람서원 근역 발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백만 장성 관광 시대를 연 청년광은 국가 정원을 목표로 다듬어가고 있고 몇 년 사이 자랑할 만한 관광 자원으로 성장한 장성호 수변도로도 체류형 관광단지로 키우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식물관센터 건립, 덕성행복마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모든 성과는 유두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임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은 묵묵한 지지와 조화 속에 이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만 국민과 각계각층의 거버넌스로 이뤄낸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장성은 말 그대로 LOCT 장성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성과들이 자치단체 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혹여나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는 예산 낭비는 물론 군정에 대한 불신까지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치적 여건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실장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청 주변 주차 공간 협소 및 황룡강 주변 주차장 운영 방안입니다. 현일 군청 광장과 주변 곳곳에 공원을 비롯해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군청을 찾은 민원인은 주차 공간이 없어 주변을 몇 차례 돌아 겨우 주차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3호 빌딩역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였음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노란꽃 잔치를 비롯해 각종 행사가 많은 황룡강 주변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평일에는 사용자가 없어 한산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황룡강 주변 주차장의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군청 주변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황룡강 주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신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윤동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매력있는 장성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립아역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피남소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장성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로서 의무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없는 열정으로 국민의 뜻을 새기면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 목소리를 국민의 뜻으로 여겨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및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조성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특군의 토지 약 109만 평 중 76만 평이 전체 면적 약 70%가 장성군 진원남면 토지입니다. 따라서 결코 우리 장성군과 무관한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 추진을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2021년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광주시의 계획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좀 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원남면 국민들은 발전에 대한 기대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대와 우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성군 토지 76만 평이 개발되고 3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편의시설, 힐링공간 하나 갖춰지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장성군이 지역민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560 일대에 사업비 70억 규모의 광주권 푸드프렌 측면형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들께서 공무가 바쁘신데도 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농산물 판로에 많은 관심과 소득 창출을 위해 노심초사하심에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당초 4,700평 125억 원의 투자 계획이 몇 개월 만에 1,590평에 7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사업 내용과 규모가 몇 개월 만에 뒤바뀌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계획성 부분에 있어 명확한 예산과 타당성 부분 등에 좀 더 신중한 검토 및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70억 원을 장성군 관내 지역에 꼭 투자해야만 국민들의 삶의 질과 농산물 판로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우리 장성군 내에 투자하여 더 많은 소비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광주권 푸드프렌 측면한 건립에 있어 용역 등 치밀한 검토 결과를 세부 계획에 대해서도 군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진원면 고산서원과 황룡면 박수량 백비 성역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성은 전국에서 소문난 학문과 청년의 고장입니다. 장안 만목 불여 장성 일목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장안음 만개의 눈이 장성의 눈 한 개만큼도 못 알아는 뜻으로 문불여 장성이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노사 기정진 선생을 모시는 고산서원과 조선 최고의 천백리 성진신 아곡 박수량 백비가 있는 묘소를 성역하여 문불의 장성은 높은 학문과 청명리 정신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관은 있는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원면 포성역장 이전 관련입니다. 강서구는 상무대 포성역장 훈련장 등 약 11%가 군사용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훈련은 매우 중요함을 지역민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원면 포성역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청각, 수면장애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해물질 등으로 만성폐질환, 천식, 피부염이 발생하여 스트레스와 극도 공포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생활을 수십 년간 피해를 감수하며 포사격장 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미미하지만 국회에서 소음 관련 보상법이 통과됐다며 포사격장 주변 지역에 아직 미포함된 진원면, 진원리, 포산마을, 연동마을, 묘동마을과 용산리, 청룡마을, 주평마을, 두월마을, 초동마을, 용산마을까지 소음 피해를 확대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장성군에서도 육군 기대화학교, 육군본부,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이전 건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과 앞으로 이전 전망에 관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원남면 그린벨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지역은 약 90%가 넘는 땅이 개발지원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18년, 2019년도 군정 질문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제한으로 많은 주민들이 40년 넘게 수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해드렸고 이에 대해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아주 미미합니다. 개발지원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남 3지구가 개발되면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이 예상되는데 이에 걸맞는 개발 계획과 그린벨트 내 수목원이나 식물원, 체육시설, 소공원 및 골프장 등은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편의시설을 세운다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군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또한 해당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합수고대하며 지금껏 기다려왔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한 행복마을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진행사항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 다 한마음일 겁니다. 희망찬 미래, 살기 좋은 양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군정과 의정이 함께 발맞춰 나아갈 때 행복 넘치고 살기 좋은 장성으로 더욱더 번창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더욱 몸을 낮추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장성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군의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석 의장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엘로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도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를 군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유능하신 동료원들과 함께 첫 문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열심히 뛰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문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하면 장성호 관광지 운영에 대해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1983년부터 장성호 관광지에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 문화예술공원과 주차장, 인건택 시네마테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성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 편의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만사항을 들어보면 문화예술공원 진입로 차단과 공원 내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원 운영 미흡함 때문입니다. 현재 문화예술원 및 인건택 시네마테크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차단봉으로 차단이 되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우리 군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본의원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2021년 인건택 시네마테크를 준공했을 당시엔 전면 개방을 하다가 갑자기 차단봉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 군의 소극적인 태도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회기 중 수차례 부분에 대한 대책 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준공 당시에 개방하다가 도로폭이 좁다, 주차장이 없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차단봉을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인지, 도로폭을 넓히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대책이 없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공원 내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관리 미흡인지, 가로등 관리 운영 방침인지 보통은 알 수 없으나 공원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것을 조성한 기관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고장이나 작동이 안 된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몇 개월 동안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도시 지역이 아니라는 등 이런저런 사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범지역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행정이 오히려 우범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도 중요하나 현재 조성된 관광지역 유지 관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관련 환경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선식품 배달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자연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땅에 매립하거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불에 태워도 공기 중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이스팩을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무분별하게 버려진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그 피해가 우리 인간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주민들이 그 유해성을 모르고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스팩은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고 내장되는 방향제, 모기 기피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들이 아이스팩의 유해성을 인지하도록 적극적 홍보하는 것과 함께 이를 수거한 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팩은 재사용 정책이 추진되면 수거 인력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장성의 청정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방안에 대해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께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